오늘 알아볼 것은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이야. 요즘 가장 핫한 뉴스가 타이타닉 잠수정이 실종된 뉴스인 건 다들 알고 있겠지? 떡밥이 식기 전에 빠르게 영상을 준비해 보았어. 같이 타이타닉호에 대해 알아보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이번에 발생한 사건은 심해 3,800m 바닥에 가라앉은 타이타닉호를 직접 관람하고 오는 민간 관광 잠수정이 실종되어 버린 사건이야. 얼마 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잠수정의 잔해가 발견되었다고 해. 그 소식을 통해 봤을 때 단순한 통신 이상에 의한 연락 두절이 아닌 심해에서 어떤 이유로 폭발이 있었고 그 폭발로 잠수정이 침몰해버렸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 해당 잠수정은 설계상 수심 4,000m까지 잠수할 수 있으며 약 4일간의 산소를 보관하고 있어 만일의 사태에도 승객의 안전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어. 하지만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그런 스펙 자체가 모두 과장된 것들이었고 실제로는 수심 4,000m의 수압을 전혀 견딜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해. 내부 폭로자에 따르면 이 타이탄 잠수정의 실제 잠합 능력은 수심 1,300m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 게다가 이 잠수정을 조종하기 위한 장치가 다른 첨단 장치가 아닌 엑스박스에 사용되는 5만원짜리 로지텍 컨트롤러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회사를 향한 대중들의 분노가 빗발치고 있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3억이라는 큰 금액을 들여서 그런 잠수정에 겁도 없이 탑승했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튼 이토록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관광 상품이 개발되고 이렇게 위험한 관광을 하기 위해 큰 돈을 쓰게 만든 타이타닉호. 이 타이타닉호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야.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키 100cm짜리 잼민이조차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100년이 지난 사건임에도 잊혀지지 않는 인류 역사의 길이 남는 사건인 타이타닉호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타이타닉, 본명 RMS 타이타닉은 영국과 미국을 오고 가는 북대서양 횡단 여객선이야. 당시에 가장 호화롭고 가장 큰 여객선이었다고 해. 거기다 침몰에 대비한 최신식 설계가 반영되어 있었어. 내부에 방수벽벽을 만들어 16개의 구역으로 구분시켰고 그러한 구분 덕분에 어느 한 구역이 침수되어도 나머지 구역들이 침수되지 않는 한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었지. 거기다 그 방수 격벽은 제어실에서 원격 조작으로 즉시 폐쇄시킬 수 있어 당시에 타이타닉호는 침몰하지 않는 배로 소문이 났었어. 그 덕분에 부유층에서부터 서민층까지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승객들이 타이타닉을 타기 위해 몰려들었었어. 19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샘프턴에서 2,200여 명을 태우고 미국 뉴욕을 향해 타이타닉호는 첫 항해를 시작하였어. 항해는 순조로웠지. 헬스장에서부터 도서관, 터키탕까지 갖춘 초호와 여객선에 탑승한 승객들은 크루즈 여행을 하는 듯한 기쁨을 누리며 항해를 하고 있었지. 그리고 항해 4일차가 되던 1912년 4월 14일 오후 11시 40분 전방을 감시하던 갑판선원 프레드릭 플리트가 전방에 다가오고 있는 높이 20m짜리 빙산을 발견하고 급히 조타실에 보고를 해. 보고를 받자마자 타이타닉호는 빙산을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급히 방향을 틀고 방수격벽을 모두 닫으라는 신호를 보냈어. 하지만 빙산과의 거리는 너무나 가까웠고 당시 최대 크기의 거대한 배의 방향을 완전히 꺾기에는 무리가 있었지. 빙산은 타이타닉호 오른편을 스쳐 지나가는 듯했으나 결국엔 배의 오른쪽 측면이 빙산과 충돌하였어. 강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여객선이었기에 빙산 정도는 가볍게 견뎌내고 항해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지만 당시의 강철 기술은 현대에 미치지 못했고 강철판들을 이어붙이는 리벳들이 불량이었기에 빙산과의 충돌로 타이타닉호의 우연은 종이장 찢기듯 찢겨나가 버렸었어. 수면 아래 90m 정도 찢겨나가 버렸고 그 사이로 차디찬 바닷물이 밀려들어왔어. 다행히 방수 격벽이 바닷물들을 막아주어 배 전체가 침수되지는 않았었지. 방수 격벽이 역할을 하는 동안 배는 제법 오랜 시간 떠 있을 수 있었어. 이 때문이었는지 승객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빙산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 조각을 주워 장난을 치고 있었어. 하지만 방수격벽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지. 방수격벽으로 물이 차오르지 않은 구역들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야 배가 떠 있을 수 있었는데 침수된 구역이 침수되지 않은 구역보다 더 많아지면 방수구역의 효과는 없어지게 돼. 그리고 방수격벽 너머로 물이 차오르게 되면 진짜 답이 없어지게 되었지. 게다가 이 배에는 특이한 구조가 있었는데 이 갑판에 있는 스코틀랜드 로드라는 아주 긴 복도가 있었어. 이 복도를 통해 선원과 승객들이 배 전체를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타이타닉호가 이 갑판까지 가라앉게 되자 바닷물이 이 스코틀랜드 로드를 따라 배의 모든 부분으로 흘러들어가 버리게 돼. 이 때문에 방수격벽으로 침수되지 않았던 구역들에도 물이 흘러들어가 버리게 되었지. 어느 정도 버티고 있던 배가 이것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침몰하게 돼. 배의 앞머리가 바닷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서
배의 뒷부분이 공중에 뜨게 되었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배가 두둥강 나버리면서 거의 수십 초 만에 완전히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려. 배가 침몰해버리고 승객의 70%인 1,500여 명이 사망해버렸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해난 사고가 되어버린 것이지. 타이타닉호는 빙산과 충돌 후 거의 2~3시간 정도 떠있다가 수십 초 만에 완전 침몰했어. 사실 그 정도 시간이면 모든 승객을 구조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도 못했어. 먼저 구명보트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했어. 안전을 경시한 당시의 분위기 때문이었었지. 3,000명 정원의 배에 1,000명 정도만 탑승할 수 있는 수준의 구명보트만 갖춰져 있었지. 게다가 방수벽벽이 역할을 하는 동안 구명정을 내리는 등 재빠른 판단을 했어야 했는데 침몰하지 않는 배라는 소문 탓이었는지 발빠른 대처를 하지 못했어. 배가 눈에 띄게 가라앉아서야 하선 명령을 내렸는데 승객들은 더더욱 민기적거렸어. 저런 작은 통통배보다는 이 큰 배가 낫지. 라고 생각했었다고 해. 그리고 여자와 아이 먼저라는 선장의 명령에 선원들이 여성과 아이만 이라고 잘못 받아들여 남자들은 아예 탑승조차 못하게 했지. 그 때문에 1,000명 이상 탑승할 수 있는 구명정에는 700명 정도만 탑승해 생존하게 되었지. 한시가 급한 상황에 탑승 인원을 가려받아 버리면서 시간이 지체된 결과였어. 그 때문에 2등실 남성 승객의 98%가 사망해버리게 돼. 결과적으론 탑승객 중 여성의 25%와 남성 승객의 80%가 사망해버리게 되었어. 생각해보면 이 시대는 유럽 남성들에게 가장 끔찍한 시대였던 것 같아. 타이타닉호 사건 이후 2년 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2천만 명에 달하는 유럽 남성들이 사망해버리게 되니까. 아무튼 영화 타이타닉 마지막 부분에 어느 한 노년의 부부가 나와. 이 부부는 이시도어 스트라우스와 아이다 스트라우스라는 실존 인물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은 미국의 대표적인 고급 백화점의 공동 소유주였어. 배가 가라앉자 여자와 아이만 탑승시키던 선원들에 의해 이시도어 스트라우스는 구명정에 탑승할 수 없게 되었고 남편을 내버려둘 수 없었던 아이다도 구명정에 탑승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생을 마감하게 돼. 그리고 먼 세월이 흘러 이들의 후손이 딸아이를 낳았고 이 아이가 자라 스톡턴 러시라는 남자와 결혼하게 돼.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녀의 남편인 스톡턴은 타이타닉호를 관광하기 위해 잠수정 회사를 설립하고 직접 잠수함에 탑승하였다가 숨지게 돼. 그가 바로 이번 잠수정 사건의 주인공이었지. 아무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야. 영상을 봐줘서 고마워.